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네. 그야말로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을 덮고 있겠지요. 근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정부, 좌파 정권은 정말 그 같은 국내에 있는 우파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마치 저 늑대들이 선멸 대상으로 선멸 대상으로 여기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자비롭기 그지가 없어요. 아니 이성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이 김정은이 얘기만 나오면은 이성을 눈이 확 돌아버리는 거죠. 당연하죠. 수령님이니까. 그런가요? 참, 여보세요. 수령님 갖다가 수령님 이야기만 들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더 벌렁거릴 텐데. 자, 왜냐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 9일이죠. 5월 9일 저녁에 KBS 86분간 토론 대담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 그 송현정 기자랑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공부를 떼는 거예요. 하이 북한에 우리가 먼저 쌀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앞서서 우리나라 좀 재고미가 한 130만 톤, 그 얘기는 구체 톤수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재고미 보관 비용만 연 6천억 원이 드는데 점점점점. 그게 DJ 때부터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그다음에 재고미 보내자 뭐 이런. 재고미 보내자 이렇게 이제 점점점. 아유 남북 협력 기금이 결국은 어쩌고 점점점 하면서 결국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다음에 대통령과 회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야말로 군부를 떼면서 북한의 그 쌀 자비를 못 베풀어서, 그러니까 북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좌파 정부 좌파 정권은 쌀 자판기 정도로 알 겁니다. 쌀 자판기죠. 뭐 자판기인데 자판기는 그래도 뭐 동전을 넣어야 나오는데 이거는 발로 한번 차면 나오는 고장난 자판기죠. 고장난 자판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하고. 아니 그 사실 뭘 갖다 좀 넣어갖고 하다못해 뭐 500원짜리 다 넣어야지 쌀이 나와야 될 텐데 우리는 걔네들은 넣는 거 없어요. 그냥 발로 걷다 차면은 그냥 알아서 줄줄줄줄. 제가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좌파 정권의 핵심들이 네. 이성을 상실하고 네. 눈에 획가닥 뒤집혀가지고 또 이제 쌀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니 뭐 비핵화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거 이제 다 개방됐고 정은이조차 뭐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러고 오지랖 넓긴 영감탱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저 좌파 정권은 이제 김정은 얘기 안 하지. 북한 인민의 이 참혹한 저 인도주의적 참상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고미 관리 비용만 절약하더라도 북한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또 설레발을 풀면서 이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알았어요? 이번에 문재인 그 송현정 기자와 대담하면서 40% 인민의 40% 이상이 기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잘 해결할 일이지 자기가 왜 걱정을 해. 그러면서 우리는 재고미가 쌓여서 연간 6천억이 됩니다. 이런 거에 마치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은 40%이 굶어 죽었는데 우리는 쌀이 지천에 넘쳐서 그 보관하면 정부에서 연간 6천억을 들여서 6억 달러를 들여서 이게 또 이제 이런. 자, 빨갱이. 야, 이 너 빨갱아. 친일파. 야, 이 친일파 이런 거니까. 야, 쌀 좀 주자. 못 줘? 이런 민족 반역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는 뭐 하고 이제 달려가는데 네. 우리가 뭐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 막 욕하는 것도 입도 아프고 그러는데 지금 이 쌀 지원에 또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뭐 역사라는 게 뭐 MB 박근혜만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해온 우리의 또 이게 또 트랙이 있는 거예요. 지들이 원래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니까 그때부터 하자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인영이 문재인이 뭐 이런 사람들 눈가닥 휘가닥 뒤집혀 가지고 쌀 지고 지금이라도 달려갈 듯이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법과 기존의 관행과 북한과 맺어온 또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쌀 지원하기 전에 이 좌파 정권들 눈 뒤집힌 좌파 정권들에게 지적할 건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쨌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문재인과 그들이니까 그들이 어떠한 형태 무슨 만나는 무릅쓰고라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입장에서는 짚을 건 짚고 조건을 갖다가 분명히
마구잡이로 그야말로 발로 걷어차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 쌀자판기. 제대로 예전에 보면 서독과 동독 사이에서도 서독이 그 보면 동독에 지원할 건 지원하면서 반드시 조건을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자판기 역할을 하자 이거예요. 하더라도. 저는 그 첫 번째 기준은 네. 투명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거니까. 인도적 지원. 북한에서 가장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영유아들, 그리고 뭐 저 노인 계층들, 네. 뭐 임산부들 이런 네. 사람들에게 이게 갈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되는 게 예. 지금 뭐 북한이 지금 캠페인을 같이 벌이고 있는 저 FAO, WFP를 통한 게 모니터링이 더 확보가 된다면 저는 지금 김현철 뭐 통일부 장관 뭐 이런 껄렁한 친구들이 전부 다 뭐 정부 지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정부에서 쌀을 뭐 줄 때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정부 차원이 좋지만은 투명성이 확보 안 된다면 정부 차원에 줄 때 네. 김정은이 손에 쌀 40만 톤, 50만 톤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군부에다 주고 지 따르는 노동당 핵심 계층들한테 주는 이런 정권 유지의 수단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는 쪽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이지 정부 지원이 그 무조건 정부 지원한다라는 김현철 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돈을 갖다가 WFP나 FAO에 넣고 그 WFP나 FAO에서 국제기구니까 그렇죠. 유엔산의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정말로 영유아한테 가는지 가장 고통받는 지역으로 갔는지. 그 국제기구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그냥 쌀을 넘겨주면 모니터링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연간 한 490만 톤의 쌀 중에서 실제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한 36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른바 군량미, 비축미 50만 톤 등등등등등 돼 있는데 이런 거 우리 모니터링 못할 바에는 실제 정모함 돈으로 차라리 그러면 저 WFP를 줘라. 그래서 FAO에 주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거기서 사갖고 그러면 예를 WFP에서 자기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 재고민을 사갖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뭐 북한에 보내서 그리고 모니터링 하든지. 그 국제기구로 하는 게 이제 네. 모니터링 투명성 차원에서 그렇고 네. 과연 북한의 그 영유아들 네. 식량난 기아 손상에 따른 40% 국민 문재인 선생이 얘기했던 40% 정도의 주민들이 네. 지금 아니 김정은 이 새끼 뭐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굶겨줘? 아니 그 40%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영양식이냐? 네. 저 이렇게 뭐 패키지로 돼서 뭐 야채상으로 된 그런 것이냐? 네. 보리냐, 콩이냐, 밀이냐, 옥수수냐에 대해서 그거는 전문적인 FAO와 WFP가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을 주면은 군량미로 전용될 수도 있고 그걸 또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게 좀 신기한 게 쌀이 그야말로 쌀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군량미를 비축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 긴급 구호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북한에게 15만 톤 쌀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무상으로. 네. 그때는 그걸 위해서 상당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 김영광 실장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관으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얼마를 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협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북한에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혼자서 깨춤춥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눈이 뒤집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91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가 네. 그 대부분 차관이에요. 무상으로 준 거는 소규모만 준 거지. 북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네. 차관 형태로 공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265만 5천 톤을 지금 북한한테 줬는데 네. 그 차관으로 준 게 아직 단 한 푼도 상환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한 푼은 상환됐어요. 뭐가 되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인가 그거 보면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26억 원어치 아연 덩어리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 우리 좀 황 대표 말씀하신 대로 네. 식량 지원이 재개되는 첫 번째 정부 대 정부의 베이스로 시작할 때도 투명성이 전제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지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각설이 타령을 좀 해야지 그 다음에 가서 동량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죠. 타령도 하는데 알아서 갖다 주는 그 건 시작이 있습니까? 된다면 그 다음에 북한에 요구할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관 니들이 투명성. 가져갔던 거 지금 한 25억 달러치 정도가 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게 주었던 것은 무상 3조 7천억 정도, 유상 차관이 한 3조 600억 정도 해서 도합 6조 8천억 원. 6조 8천억 원. 그 달러로 얘기하면 한 60억, 70억 달러를 지금 북한에 보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그 상한 기일이 와서 지난 돌려받을 20년 동안
예. 중에 그 정도 되는 예. 거죠. 그 원리 상황금이 2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요. 2조 못 받고 있어요. 첫째, 북한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조건을 분명히 해라. 이거 아니 당장 미리 갚을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아니 그게 갚고 안 받고 이제 이게 공짜로 주는 것과 돈을 바꿔 주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차관으로 준 건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죠. 국가 간에. 한국 국민들 그래서 니들이 지금 당장 어려우면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30년간 갚는다든지 이거에 대한 북한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첫째. 그 얘기도 안 듣고 또 어떻게 저 빚도 안 갚는 사람들한테 원액에서 돈을 대출해 줍니까? 또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네. 북한이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그런 얘기야 같은 민족인 우리하고 얘기가 쪽팔리다면은 네. 자 FAO하고 WFP 네. 저 세계 식량 계획하고 니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20년 내에 뭐 당장 하루할 수는 없잖아요. 자 20년 내에 북한의 이 구조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너희들의 자구책을 내놓으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구책이 없다 그러면은 저 WFP나 FAO가 가르쳐야죠. 자 니들이 이거 하려면은 저 농지의 소유 이런 모형도 중국처럼 개인에게 나눠주고 뭐 어떻게 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우든 2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주든 WFP에다 돈을 줘서 가든 그렇게 하겠다고 북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협상입니다. 협상인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보면 지금 문재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은 못 줘서 안달이고 이제는 신임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 좌익 정권들의 특징이 돈에 대해서 소요 예산과 돈에 대해서는 뭐 돈이야 뭐 창고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국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들 뭐 전대협 움직일 때는 뭐 임수계 보낼 때 어디 뭐 과부 땡깃을 구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내든지 했는지 몰라도 국가는 적어도 예산이 움직이는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다 차관형식으로 준 게 있는데 뭐 어떻게 준다는 거 지금 뭐 그러면 아니, 이명박 때는 차관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줬습니다. 5천 돈 조금. 그래서 이제 네. 이놈들이 열받아가지고 뭐 천안함 연평도 포격을 했다라는 게 뭐 정설인데 네네. 지금 자 좌파 정권들 이제 뭐 정신없이 지금 뭐 이제 뭐 장구치고 북치고 국민들 혼을 빼놓으면서 또 WFP하고 FAO에서 또 기근에서 시달리는 북한 애들 사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비핵화 얘기는 확 날아가 버리고 이제 또 무슨 뭐 트럼프가 무슨 뭐 축복을 해줬다고 또 절대적 축복을 해줬다고 전해달라고 3번이나 얘기했다. 어. 참 그게 외교적으로 할 말입니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 동네 애들 수준도 안 되는 얘기를 청와대가 발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청와대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송현정 기자 앞에서 송현정 기자가 자꾸만 말을 좀 끊고 나가 좀 얘기 더 하려고 계속하면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한 대목들에 이른바 문바들이 요즘 보니까 마침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반이 뭐 달창인이 얘기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보면은 저 송현정 기자 완전히 저 검색 순위 1위 되지 않았습니까? 묵사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트럼프 아버지가 독일계고 네. 임대 아파트를 해가지고 뉴욕 네. 맨하탄에서 해서 아주 수전노 고린잡이라 그러네? 네? 무슨 잡이라 그러나? 인색하기 뭐 이럴 데 없는 뭐 고린잡이. 하면서 고린잡이가 아니죠. 그럼 뭡니까?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생각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전노 같은 사람인데 네. 그 자린고비. 자린고비. 그 트럼프가 인도적 지원한다 그러면 속으로 했을 거야.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이 미국은 그 큰 나라가 네. 우리나라 옛날에 그 무상지원 60년대 뭐 전에 60년대 무상지원을 할 때 PL 480 퍼블릭로 미 공법 480 해가지고 법에서 하고 미국은 전 세계 불안당들 김정은이 뭐 시리아에 뭐 하고 해도 미 의회 승인 없이는 단 한 푼도 지출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연하죠. 남북 협력 기금이라고 이상하게 빵꾸낸 그 보따리를 하나 싸놔가지고 그 기금을 이용할 수 있어 지금 뭐 자신감에 넘쳐서 그러는데 아무리 그런 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이라는 게 국회 승인받.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며 송현정 양한테 뭐 여야정 협의해서 뭐 협의 좀 해야 되겠다고. 여기 그러니까 보면 황교안 대표는 그런 식으로 들러리 세우지 말고 하자면은 그다음에 이 패스트 트랙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1대1로 하자 얘기했던 것이고 아까 보면 트럼프가 보면 절대적 축복 아마 트럼프는 그랬을 거예요. 그건 니들 쌀 갖고 어떻게 하든 니들 생각이고 야 임마. 이건 니들 나라 돈 그렇게 써가지고 니들이 막 잘 되겠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한 얘기 뭔지 아시죠? 그저 문재인하고 통하고 난 다음에 어디 자기 지금 계속 저 미국에서는 자기 지지자 모임 있지 않았습니까? 좀 선거 앞두고 그 얘기했잖아요. 어느 나라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50억 달러를 갖다가 매년 그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5억 달러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그야 대한민국을 갖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트럼프 머릿속 동맹국가의 군사 동맹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린고비가 자린고비 같이 5억 달러 내는 것도 바들바들 떨면서 저 천하의 독재자 김정은이 돕는 데는 말이 눈이 헷가닥 눈이 돌아가지고 뒤집어져 갖고 남북협력기금 기장 털어가지고 아무 때나 하면 된다는 이런 엉터리 사고 하지 말고 예.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만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알려줘야죠. 그래야 걔가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그러니까